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공기역학의 힘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양력의 신비와 비행기 디자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래 비행기의 발전 가능성까지.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놀라운 사실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기역학이란 무엇인가? 그 놀라운 원리를 알아보자. 공기역학이란 무엇인가? 그 놀라운 원리를 알아보자. 공기역학은 공기가 물체에 미치는 힘과 그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제로 그 뒤에는 복잡한 물리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공기역학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기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력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힘입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떠오를 때 날개 위쪽의 공기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위로 밀리는 힘, 즉 양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기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면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이 양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과 각도를 가져야 할까요? 비행기의 날개는 일반적으로 에어포일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에어포일은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평평한 형태로 이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날개가 기울어진 각도, 즉 바듬각 역시 양력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듬각이 너무 크면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항공기가 실수로 실속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역학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며 선박은 물속에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공기역학적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역학의 발전은 앞으로의 비행기 디자인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새로운 비행체가 등장하면서 공기역학의 원리가 더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행기의 속도, 연료 효율,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항공기술이 대두되면서 공기역학의 연구는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비밀을 파헤쳐 보자.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비밀을 파헤쳐 보자. 우리가 매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공기역학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비행은 복잡한 물리법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력과 항력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단면은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평평한 형태, 즉 에어포일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형태 때문에 날개 위쪽의 공기 흐름은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릅니다. 이로 인해 날개 위쪽의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의 압력이 높아져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힘이 비행기를 하늘로 들어올리는 주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이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추진력을 제공하여 공기를 가르며 나아갈 때 날개 위와 아래의 공기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날개의 기울기, 즉 앵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앵글을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양력은 단순히 날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형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몸체, 꼬리날개, 심지어 엔진의 위치까지 모두가 항력과 양력을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저항하는 힘으로 비행기를 고속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이륙 때는 더욱 큰 양력이 필요하고 착륙할 때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비행기의 속도와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최적의 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기역학은 현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행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행기라는 놀라운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비행기 디자인과 기술 발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양력, 그 힘은 어떻게 발생할까? 신비로운 작용을 살펴보자. 양력, 그 힘은 어떻게 발생할까? 신비로운 작용을 살펴보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양력입니다. 양력은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주변의 공기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양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과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즉 에어포일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의 위쪽은 아래쪽보다 곡선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곡선형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날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아래쪽보다 빨라집니다. 이때 공기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날개 위쪽에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힘의 차이가 바로 비행기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양력이지요. 이 과정은 베르누이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기의 날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그 차이가 양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날개의 경사각, 즉 비행기의 비행 방향에 대한 날개의 기울기도 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개의 기울기가 커지면 공기와의 마찰이 증가하여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경사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력과 항력 간의 균형은 비행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양력은 단순히 비행기의 비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 패러글라이딩의 낙하산, 심지어 새의 날개에서도 양력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력의 원리는 우리가 비행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기의 흐름과 날개의 디자인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힘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비행기를 통해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양력을 통한 과학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의 디자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중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기의 기본 설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복잡한 공기역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은 비행기가 하늘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비행기의 날개 형태를 살펴보면 날개의 형상과 기울기가 양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날개는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평평한 엘리시안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비행기가 속도를 높일수록 양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날개가 공기를 가르면서 위쪽으로 더 많은 공기를 이동시키고 그 결과로 위로 향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비행기의 비행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비행기의 몸체, 즉 동체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동체가 공기를 통과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체가 너무 각진 형태라면 항력, 즉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형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항력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디자인은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행기의 날개 위치도 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개가 동체의 상부에 위치한 고익기 디자인은 안정성을 높여주고 중간에 있는 저익기는 기동성을 개선합니다. 비행기 설계자는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나 비행 목적에 맞는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디자인은 연료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디자인은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항공사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디자인은 단순히 형태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도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행기의 디자인은 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의 형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통체 디자인, 비행 목적에 따른 날개 위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행기의 성능을 결정짓습니다. 비행기의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디자인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비행기, 공기 역학의 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자. 미래의 비행기에 대해 상상해보면 공기 역학의 발전은 우리의 비행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의 비행기는 주로 날개와 동력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래의 비행기는 새로운 기술들과 디자인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공중을 날아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 경량화된 재료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구조에는 강철과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지만 미래에는 탄소 섬유 복합 재료나 그래핀 등의 신소재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는 경량화는 물론 강도와 내구성까지 향상시켜 비행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형태도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직선적인 날개에서 벗어나 날개와 본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기 저항을 줄여 양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날개가 비행 중에 자동으로 형태를 변화시켜 최적의 비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비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조작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날씨와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는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료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항공 연료에서 벗어나 전기 비행기나 수소 연료 전지 비행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비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혁신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비행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지금보다 더욱 놀라운 기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우리의 비행 경험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공기 역학의 힘으로 날아오르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의 원리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